네,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8501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보 인증인데요. 매수가가 16,350원이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보합에서 머물면서 13,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인데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주로 선택하거나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도가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거 8월 달,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한번 누가 물어봐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막 이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사람은 바뀌었고 매수가가 높고 16,000원대라고 그랬죠? 네. 그 16,000원대 정도면 이 사람 이거 매수할 때 이거 보면 설마 이거 8월 달에 사갖고 먹은 거 안 판 사람은 아닐 거고, 이런 종목 물어보는 경우면 저 21선 근처로 다 조정받았을 때 단타로 들어가서 아마 10월 중순 때 들어가서 물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죠? 온갖 호재 다 나오고 그죠? 저점 대비 10배 올라가고 이것을 주식시장이 불확실한데 고점에서 잡았다라는 자체가 이건 심각한 거고, 차라리 이런 주식을 지금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쉽게 하거나 주식을 좀 안전하게 하려면 이건 뭔가 좋으니까 급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뭔가 좋으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그때 살짝 들어가고 같이 발 담궈갖고 한번 단타 한번 치고 나오고 그러면 참 편하게 주식하는데, 그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 걸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런 주식은 지금서부터 요 정도 선까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15,000원에서 16,000원대 올라갈 때 거기서 팔아먹고 그러면 짭짤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그죠? 근데 이거를 16,500원 물려갖고 지금이라도 손절매 할까요? 라고 하고 있으니 주식이 어렵고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좋으니까 올라갔던 주식이고, 추세 파동상으로 얘는 조정을 받으면 121선까지 조정을 받는 게 여기 눈에 보이죠? 이게 패턴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주가를 분석할 때, 추세를 분석할 때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나오더라도 특정 패턴을 주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개별주들은 그 특정 패턴이 7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지고, 대형주들은 한두 가지 정도 패턴으로 다 움직이는데, 얘는 1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을 받고 움직였던 패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다시는 절대로 누가 뭐래도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주가를 고점에서 안 물겠다 다짐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보다는 조금 더 참아보시고 한두 번 정도 흔들림은 인정하시고, 그죠? 그래 하다 보면은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는 뭐 팔지 않겠나, 그죠? 그 정도 매도기에는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통에서 또 성공 세레머니 님이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산업이고요. 61,000원에 매수하셔서 25%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산업 5.74% 상승하면서 48,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3분기 어닝 쇼크로 최근 급락을 했었죠. 그래도 오늘은 좀 한 5%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매수가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 그죠? 현대산업개발이 1636건이 아니었었네요. 현대산업. 네. 건설주 또 질문 나왔고 또 상담하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MC분 이종복이하고 5월 달부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이종복이가 5월 15일부터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 이거 6월 달쯤에 이거 7만 원인가 저 호재 나왔을 때 저거 그 면세 사업자 선정할 때 그때 저거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라고 했던 주식인데, 저게 7만 원대가 지금 4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돈 벌겠어, 이런 장에서? 네. 글쎄요.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이거죠. 시청자님. 아까 이제 그 한국전자인 정보 그거 제가 그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은 대형주. 이 주식은 보면 올라갈 때 그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쫙 올라갔다가 120, 240 쭈루루루 올라갔다가 120, 240 쭈루루루 올라갔다가 120, 240까지 왔는데 앞불사. 여기서 120과 240의 이격이 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다가 주가가 형성이 될 때는 이 주가를 안 건드리면 되는 건데 이걸 못 참고 여기서 또 쫓아 들어가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특정 패턴이 지금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패턴이 일그러졌어도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정부 정책 수의 기대감이었죠. 다른 여타의 건설주에 비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올 7월 10일까지 내가 건설주의 1등이야라고 우겼던 주식입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이전에 그죠? 여기 레벨업이 되기 전에 가격대인 4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하방 경직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아무리 안 좋은 주식이라도 올라갈 때 1, 2, 3, 4, 5 빠질 때는 A, B, C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 A, B, C파 조정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적 안 좋은 게 뉴스가 나왔으니 그죠? 장도 지금 2050 돌파하려고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다른 대형주 죽이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죽어주고 다른 대형주를 급등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주가가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아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분. 해서 지금은 10파 조정권에 있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주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죠? 55,000원에서 한 58,000원 정도? 그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청자분. 그래서 그 정도로 반등 시도가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그죠? 거기까지 주면 고마운데 글쎄요. 한 55,000원? 55,000원. 그죠? 55,000원 정도까지는 뭐 반등 시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이따가 시황방송 마지막 시간에 전략을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건설 섹터 대응할 수 있는 팁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현대산업도 역시 반등 시 매도 접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할게요. 이 WLSKS님이 남겨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33,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장에서 0.78% 하락을 하면서 31,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도 사실 게시판 진단 종목이었어요. 전문가님은 이 SK하이닉스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공격적이야, 질문할 때 보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SK하이닉스 향후 주가 흐름은 부정적이지 않겠냐가 제 의견이고. 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반도체 하면 하이닉스인데 사상 최고의 실적 발표했었죠. 얼마 전에 실적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자,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역발상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역발상. 이거 아까 저긴데 대부분 우리가 틀에 박혀 있는 상태로다가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다 알죠? 네.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가 있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1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네. 어떤 그 획기적인 거죠, 그게. 네네. 시청자분들, 그죠? 그런 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쟤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난번에 어사방문수 얘기했더니 오늘 또 1 더하기 1이 2지, 그럼 뭐 2가 아니고 뭐 20이 되고 200이 왜 돼? 말하는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창의적인, 능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가고 미국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못 간다. 왜 그럴까요를 생각하면 내일 빠지려고 못 가는 거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진다. 왜 그럴까요? 뭔가 다른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죠. 피디님,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 있는 이거. 창의적인 생각과 배려. 경쟁사회에서는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을 내가 꺾어야 내가 이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탁 던져줬을 때 서로 경쟁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만 조금이라도 나는 쟤를 꺾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비열해지는 거거든. 같은 이치.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SK 하이닉스 실적 되게 좋게 나왔고, 그죠? 반도체에서는 최고의 굴지지만 샌디스크 중국 회사가 인수하면서 반도체 이게 획가닥 했다라는 뉴스가 오히려 실적을 갉아먹은 경우가 된 거고, 기관과 외국인이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우리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예전에 제가 현대차 상담했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토마토 분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주식은 안 하면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좋은 주식인데 왜 1개월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갖다 팔고 최근 3개월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팔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그죠? 그래서 주식을 창의적으로다가 아마 능동적으로다가, 그죠? 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그런 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최고의 실적이 나왔을 때 안 가면 문제가 있다.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안 빠지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빠진다 정도의 어떤 역발상 정도만 하신다면, 주식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고생 안 하고 주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다 기준과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급락세가 나오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저는 하이닉스는 그 정도 선이면 그냥 다른 IT를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네, 종목 진단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토벤 프리즈님이 7번이나 남겨주셨는데, 이 라운시큐어는 꼭 다음 시간에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그러면? 라운시큐어? 네, 그럼 라운시큐어까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죠. 7번씩이나. 네, 라운시큐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운시큐어가 오늘 장에서 현재 매수가가 얼마죠? 네, 지금 매수가는요. 지금 보시면 5,98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 웃으셔야 돼요. 허허허. 자, 5,980원이면 라운시큐어 사상 최고가,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물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파동이, 급등주가 올라갈 때 파동을 끊어서 그 추세 파동만,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시청자분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주식이 다시 그 가격에 갈까를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죠?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나마 아까 저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군요. 다만 이 종목이가 여기서 이토마토 시청자분 이거 시간 없는데, 그죠? 한 종목 더 봐드리는 과정에서 진단해 드렸는데 물타기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단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3, 4년 된 거 부분에 와서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이건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줄 겁니다. 하방 경직성을 주다가 거래량 5,000K에서 10,000K 정도, 그러니까 500만 주에서 1,000만 주라는 거죠. 그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면 잘하면 4,6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뒤풀이 정도 한 번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시청자분, 그 정도까지 갔을 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대응을 잘 하시라는 그런 조언 드리고, 요번에도 또다시 주식은 개인들이 왜 매도가 어려운 거냐, 매수를 잘 못하니까 매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종목으로, 어차피 주식 몇 년 해야 되니까, 그죠? 바로미터 종목으로 교훈을 얻는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꼭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슈, 바로 고용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건설업종도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이 요새 사람들이 주식하기가 어려운 것은 장세 자체가 차별화장이라 그렇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화가 왜 생기느냐? 지수 부담. 그죠? 근데 지금 G2,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고 금리를 미룬다. 금리 인상을 미룬다라고 해갖고 주식시장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미뤄서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상태는 변하는 게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연말장으로 가면서 실적이 부각될 텐데 실적이 좋지 않고 그죠? 실적 좋은 삼성전자가 자사주까지 취득하면서 떡하니 받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올라가고 수출주가 같이 올라가면 지수가 2100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종복이는 이토마토 분들한테 뭐 자주 얘기를 했는데 2100선까지는 그죠? 활딱고개식으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2050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그 2050 돌파 안착은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다. 그때 고용지표가 이 시간에 4개월 연속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20K 이상이 나오면 장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건설주는 더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은행주가 좋아지고, 그죠? 20K 이하가 나와갖고 오히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건설주가 뒤풀이로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를 통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은 고용지표가 나오는 타이밍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뒤풀이로다가 매도의 기회를 잡는 쪽.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좋은 건데도 주식시장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2050 돌파 안착 정도가 될 수는 있으나 가봤자 2100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갖고 장난을 치지 주식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선물을 패는 날,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5천억에서 1조 나오는 이런 날, 그런 날 그때부터 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시는 왔다 갔다 하면서 2100을 한번 올라갈까 말까 이런 식의 장이 그죠? 당분간은 진행이 될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점 고용지표 눈치 보기에 지표가 좋으면 장 하락, 지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장은 긍정적 그러나 상승의 폭은 제한적. 왜? 변한 게 없으니까 결국 실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지 않았으니 그죠? 선물만 갖고 장난을 쳤으니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는 날부터 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50 돌파 안착과 2100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 바로 외국인들의 주식 현물 매수. 그렇게 되면은 뭐 아마 편안하실 거예요. 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전문가님과 이 포트폴리오 1:1 진단 원하시는 분은요. 02-2128-3388이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진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